이 단원의 제목은 함수의 연속이고요. 보시면 내용이 제목만 빨리 보고 가자면 연속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즉 연속의 정의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이 구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 앞으로 계속해서 써먹을 건데 아무래도 한 번쯤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여기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여기 나오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어떤 구간에서의 연속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용이 별거 아니긴 하지만 알아두면 별거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은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연속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고, 뒤에 연속이랑 관련되어 있는 정리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최대 최소의 정리,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특히 사이값 정리는 이 사이값 정리는 이 활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뭐 증명 같은 거 할 때도 자주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잘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연속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극한하면서 제가 그래프를 3개 그렸거든요. 함수 연속도 마찬가지로 그 3개의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데 요점 x좌표를 a라고 치고 요거 y좌표를 b라고 할 거예요. 저거 하나랑 여기 x는 a, 여기를 b, 여기를 c, a, b, c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프 3개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요 3개 가지고 극한값이 있냐 없냐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거 극한값이 있고요. 두 번째 것도 극한값이 있어요. 세 번째 건 극한값이 없습니다. 극한값이 없는 이유는 극한이라는 건 어떤 추세를 살펴보는 거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x가 a로 갈 때라는 건 실제로 a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a가 되기 직전까지만 살펴봤을 때 x가 a가 되면 도대체 y좌표는 뭐가 될까를 유추를 해보는 거라고요. 어떤 경향을 살펴보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x가 a 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리고 보면 실제로 a에 도착했을 때 무엇이 될 거냐를 물어보는 게 극한이었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리고 보나 이렇게 가리고 보나 x좌표가 a일 때 y좌표가 b가 될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라고요. 실제로 a를 가리고 보면 b가 될 것처럼 보이고 b가 될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얘는 b가 될 것처럼 보이다가 오른쪽을 보면 c가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극한이 없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건 극한값이 없으니까 됐고, 오늘 하려고 하는 연속은 뭐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이어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손 떼지 않고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x좌표 a보다 작은 x좌표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a를 지나가는 순간에 손 떼지 않고 그림을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어져 있다고. 다시 말해서 연속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a까지 오는 동안에 왔다가 잠깐 손을 떼야 돼. 칠판에서 분필을 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건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연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즉 불연속이다 그런 소리라고요. 뭐 얘는 당연하지. 이건 아예 그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왼쪽에서 오냐 오른쪽에서 오냐에 따라서 아예 화살표의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당연히 연속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연속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냥 손 떼지 않고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이고 손을 떼야 되면 불연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렇게 생기면 되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거나 그림을 그리기 귀찮거나 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거나 뭐 이런 경우엔 이제 식으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다 알고 있다시피 fa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a로 갈 때 fx도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로 얘랑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x는 a에서 fx는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식으로 연속성을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그림으로 파악하는 건데 말했지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연속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건 보통 문제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불연속자면 개수 세보세요. 이런 거 할 때 그림 나오고요. 대부분은 식으로 나올 겁니다. 식을 쳐다보고 A라는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함수값 찾아보시고 극한값 찾아보시고 걔네들이 같은지 확인해서 이 순서대로 다 통과를 해야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중간에 함수값이 없으면 극한값을 찾아볼 필요 당연히 없고요. 극한값이 없으면 둘이 같은지를 볼 필요가 없지. 사실은 볼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통과되고 얘도 통과되고 얘까지 통과되면 연속이다 라는 말인데 그래서 뭐 원래 정의는 이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래서 뭘 생각하게 되는 거냐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이거 세 개 다 같으면 연속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함수값 있고 극한값 있고 같아요 라는 말은 함수값 있고 극한값 있고 걔네들이 같아요 이런 소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보시면 얘처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으면 연속이라고요. 얘는 좌극한, 우극한 같은데 함수값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불연속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얘는 좌극한이랑 우극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함수값은 있으나마나 어차피 불연속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식을 이용해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마 이제 수능에서는 그런 건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잘 안 나올 건데 내신할 때는 가끔 그런 것도 나왔거든요. 연속인지 파악해보고 만약에 불연속이면 왜 불연속인지도 파악해보라는 거야. 왜 불연속인지라는 건 얘 때문에 불연속인지 얘 때문에 불연속인지 얘 때문에 불연속인지도 한번 파악해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좀 짜잘한 문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요 순서대로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연속인지 아닌지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도 보시면 그림도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거야 뭐 A에서 연속인데 두 번째 있는 거 A라는 점에서 불연속이에요. 함수값이랑 그 값이 달라서. 그런데 A가 아닌 다른 점에서 이런 데서는 연속이에요. 손 안 떼고 그림 그리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A에서는 불연속이지만 A가 아닌 다른 X좌표에서는 연속이 될 수 있다고요. 이런 데서는 다 연속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연속이냐 아니냐라는 건 하나의 점에서만 판단하는 거다. 함수값, 극한값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의 판단은 원래는 한 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두 번째 구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구간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건데 이 구간 자체는 아마 알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열린 구간, 닫힌 구간 혹은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인 거지. 얘를 가지고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닫혀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닫힌 구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괄호로 표시하죠. 이렇게. 얘는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은 보통 소괄호로 표시한다고요. 그냥 이렇게만 써 있으면 이게 구간인지 좌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구간 이렇게라고 주어져요. 아, 그럼 열린 구간이구나. 구간 여기에서 그러면 아, 이거 닫힌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려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래서 요 범위 안에 x값 중에 최소값이 얼마니라고 하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a보다는 크다고 했는데 a보다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열려있다고 표현한 거고 얘는 최소값으로 얼마를 갖니? 그러면 a라고 딱 못을 박아버릴 수 있죠.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고. 그래서 이제 얘는 닫힌 구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섞여있는 거 뭐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거 이제 뭐 반 열린 구간 아니면 반 닫힌 구간 이러죠. 요 닫혀 있는 쪽을 꺽쇠로 열려 있는 쪽은 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아예 한쪽으로만 가는 거 있잖아요. 뭐 A보다 큰 실수 전체 뭐 이런 거 X가 A보다 커 이랬으면 얘는 이렇게 할까요? A 이상이다 그러면 A 이상이고
더 크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무한대라는 걸 표현할 거고요. 무한대는 어차피 실수가 아니어서 얘는 닫힌 구간일 수 없어요. 얘보다 제일 큰 거 누구니? 뭐 말할 방법이 없잖아요. 최대값이 누구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대가 표현된 경우면 저렇게 열려 있는데 이 구간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연속이라는 건 말했지만 한 점에서만 판단하는 건데 구간에서도 연속이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이런 표현 쓰잖아요. 실수 전체라는 건 어떤 구간이잖아.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열린 구간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별로 어려운 소리가 아니야. 왜냐면 그냥 x좌표가 a와 b 사이에서 불연속점이 없으면 그냥 구간에서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 안에서 불연속점이 없으면 이 안에 있는 실수 전체에서 다 연속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래서 그냥 구간에서 연속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건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이고요.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여기서 몇 가지가 추가되는데 이 열린 구간이랑 닫힌 구간의 차이는 뭐냐면 양쪽 끝에 경계값이거든요. 즉 x가 a라는 값을 얘는 같지만 얘는 못 같잖아요. 얘도 x가 b인 건 같지만 못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과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도 안쪽은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딱 맨 끝에 값 x가 a일 때와 x가 b일 때 그 두 개가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을 파악하는 건 첫 번째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왼쪽 끝에 값이면 x좌표 a일 때인데 얘랑 같으면 되고 세 번째로 오른쪽 끝에 값인데 얘랑 같으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요점 x좌표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안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 이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녀석이에요. 손 안 떼고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런데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이라고 하려면 이 안에서 당연히 불연속점 없어야 되고 왼쪽에서 보시면 함수값이랑 우극한이랑 둘이 같으면 된대.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라면 이건 함수값이랑 우극한이 같은 거니까 두 번째 조건 만족하는 거고요.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함수값이랑 좌극한이 같은 거니까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거야. 다시 하나 그림을 그려서 만약에 점 찍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있으면 이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지. 왜냐면 이 끝에 한 점은 떨어져 있잖아요. 얘는 출발 지점, 여기서 출발해서 쭉 그림이 그려져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냥 A, B에서 손 안 떼고 그렸거든.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란색으로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출발은 괜찮았어. 도착할 때 보면 B라는 점에서 극한은 이렇게 생겼는데 함수값은 실제로 여기 찍혀 있으니까 이건 손 떼고 그린 거라고. 불연속이 됐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시면 이것도 그냥 너무 명확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 닫힌 구간에서 불연속. 요 끝에 점 때문에.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하자고 보니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거야. 원래 연속이냐 아니냐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으면 연속인데 요 끝에 점은 우극한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 끝났잖아. 오른쪽에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극한 값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랑 얘를 같은 녀석으로 취급할 수는 없잖아. 이건 연속인 게 확실하다고. 그래서 그냥 좀 양보해서 오른쪽 끝에 값이면 우극한이 없어. 그러니까 우극한은 보지 말고 그냥 좌극한이랑 함수값만 같으면 돼. 마찬가지로 왼쪽 끝에 있는 경계값도 좌극한이라는 건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냥 우극한이랑 함수값만 같으면 돼. 그 얘기가 이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양쪽 끝에 경계만 조심하시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랑 닫힌 구간에서 연속은 뭐 비슷한 녀석이니까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수능에 막 이거
써봐. 뭐 이러면 안 나오겠지. 이러면 안 나오겠지만 요 그림과 요 그림을 구분은 해야 하니까. 그래서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게 그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더 넘어가기 전에 예제 하나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성질 보러 가겠습니다. 예제 1번인데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1에서 연속이래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가지고 파악하면 좋은데 뭐 저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는 못 그리겠고 그래도 1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살펴보면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1일 때 함수값이 이거래요. 1일 때 극한값은 얘로 찾으면 되죠. 그 둘이 같으면 연속이다 그 소리거든. 즉 첫 번째로 함수값은 b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x가 1로 갈 때 fx 찾으면 되지 뭐. 뭐냐? x-1분의 루트 x 더하기 a 마이너스 2. 뭔가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세 번째 뭐 하래? 얘랑 같다 하란 이야기잖아요. x가 1로 갈 때 x-1분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2. 얘가 b라는 값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거 찾으라는 이야기인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함수의 극한에 할 때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연습했던 거랑 같은 거죠. 분모 0 됐는데 수렴한다며 분자도 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a의 값이 3이구나 이렇게 찾아지고 그 찾은 a 3 집어넣은 다음에 유리화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셔서 다시 1 대입하면 b라는 값이 찾아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연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 하나 더 찾아내는 게 1단원에 비해서 조금 추가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산수하는 거는 뭐 1단원 할 때 했던 거랑 같은 거니까 맡기고 넘어가고요. 밑에 유제도 보시면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1번 같은 경우엔 뭐 2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겼는데 함수값은 요거 따라가는 거고 극한값은 이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둘이 같다 가지고 A 찾아보시면 되고 유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보다 작으냐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눈치를 채자면 이런 거지. 함수값은 밑에 거 따라가는 거고요. X가 A인 건 여기 있으니까. 극한값은 좌극한은 이거 따라가는 거고 우극한은 이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즉 함수값도 여기다 A 넣는 거고 우극한도 여기다 A 넣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값을 찾을 때 우린 뭘 하면 된다고? 위에 식에다가 A 집어넣은 거랑 밑에 식에다가 A 집어넣은 거랑 둘이 같아지면 A에서 연속이 되겠구나 라는 소리라고요. 왜냐면 이건 좌극한이고 이건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니까 A를 대입했을 때, 즉 그 값을 찾았을 때 둘이 같으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산수하는 거니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 나오는 건 다음 페이지에 연소함수의 성질이라는 거 나오는데 연속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아요 거든요.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고 그 둘이 같아요 이기 때문에 연속의 정의 자체에 극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소함수의 성질이라는 건 극한의 성질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 사실은 얘가 어떤 값을 갖는다고 치면 그냥 극한값이 존재해요나 마찬가지거든. 그 존재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지를 살펴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속의 성질이라는 건 극한의 성질이랑 매우 유사하다고요. 그래서 손으로 써보자면 이런 건데 x는 a에서 fx, gx 둘 다 연속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왜 우리 극한 성질 이야기할 때도 a에서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어야 했다고. 그랬을 때 뭐 실수배는 당연하니까 빼고
더하고 fx랑 둘이 더한 거, 둘이 뺀 거, 둘이 곱한 거, 0이 아닐 때 둘이 나눈 거 전부 다 x는 a에서 연속이더라. 이게 연속의 성질이에요. 이제 조심하자면 나누기 할 때 분모 GAE가 0은 아니다. 뭐 이런 조건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건 사칙연산의 조건인 거잖아. 나누기가 0이면 안 되는 건.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연속의 성질 아주 컴팩트하게 보자면 이런 거고요. 이게 굳이 증명 머릿속으로 슬쩍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애초에 얘가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요거든.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한 것도 각자가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랬으니까 얘도 극한값이 있고 얘도 극한값이 있다고.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것도 극한값이 존재할 텐데 그 값이 누구랑 똑같냐면 이것의 극한값이랑 이것의 극한값의 합이랑 똑같다고. 즉 FA 더하기 GA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더한 녀석의 극한값, 함수값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각자가 같으니까. 각자가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전부 다 연속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니까. 극한의 성질이랑 매우 유사하다는 거고 대신에 그래서 요 연속의 성질에서 조금 더 나오는 건 누구냐면 극한의 성질할 때는 잘 안 나오는데 연속의 성질할 때는 너무 똑같아서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합성함수의 연속성이거든요. 이거. F랑 G랑 둘 다 X는 A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이렇게 합성한 거 또는 이렇게 합성한 거 얘네는 X는 A에서 연속일까? 라고 물어보면 알 수 없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각자는 A에서 연속인데 그래서 합성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알 수 없다고요. 왜냐면 연속이라는 건 약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함수니까 A라는 값, X는 A라는 값 근처에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며 그 말은 A보다 좀 작은 값에서 A를 거쳐서 A보다 큰 값들이 들어오면 연산을 거쳐서 튀어나갈 때 얘도 뭔가 연속적인 값이 튀어나간다는 거거든요. A가 들어와야 연산을 한 결과가 연속적인 값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G에다 먼저 합성하는 건데 G라는 함 그 밑에 F라는 함이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G는 연속적인 값이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밑에 있는 F 입장에선 A가 들어와야 얘도 연속으로 나갈 텐데 들어오는 값이 A인지 아닌지 몰라요. G가 A를 먹고 뱉어내는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값을 F가 먹게 될 텐데 요 녀석이 A인지 아닌지 지금으로선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성한 결과가 연속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나 얘처럼 합성을 해버리면 그때는 연속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달아요. 만약에 FA가 A야. F라는 녀석은 A를 집어넣으면 A가 튀어나온대. 그러면 GFX라는 녀석은 X는 A에서 연속이 되는 게 맞아요. 얘는 맞는 거지. 왜냐면 F에 먼저 넣을 거고 그걸 G에다 넣을 건데 F란 녀석은 A가 들어가면 A가 튀어나온 다음에 그럼 밑에 있는 G 입장에서는 A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냥 연속으로 튀어나가게 될 거라고. F는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G 입장에서는 A가 들어온 거니까 연속이 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합성하면 무조건 연속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게 아니라 하필 FA가 A라면 이렇게 합성하는 경우 가능하더라 라는 거고 또 하나 더 단서를 달아보자면 만약에 F랑 G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합성을 하든 이렇게 합성을 하든 다 연속이 될 거예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건 아무거나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뭐 합성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실수 아닌 게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속 안 될 때는 구간이 있어요. 어디? 연속 안 될 때는 구간이 있어요. 구간이랑 상관없이 얘는 연속이냐 아니냐는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건데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fx라는 녀석이 x는 a에서 연속인데 x는 b에서는 불연속이야.
이렇게 생긴 경우라고 치면 fgx 입장에서 여기다가 나는 a를 집어넣었지만 g를 한번 통과하고 g가 하필이면 b를 뱉어냈다고 쳐보자고. 그럼 f 입장에서는 b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연속이 아니다도 아니고 무조건 연속이다도 아니고 이건 사실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 알 수 없다는 건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얘 나름대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살펴서 같은지를 확인해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연속은 애들끼리 사칙연산을 하면 연속이야. 그리고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만 확신을 가지고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확신을 가지고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뭔 소리냐면 특별히 f 더하기 g라는 녀석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로 살펴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어차피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니까. 그런데 그 외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엔 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다 이러고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을 살펴서 같은지를 확인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옆에 예제 문제를 하나 보면 바로 예제 2번. 함수 fx는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저렇게 생겼대요. 구간으로 잘라져 있는데 아예 0보다 작으면 그냥 다항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겠죠. 0보다 커도 그냥 연속이라고요.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는 a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0에서만 약간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는 거지 0이 아닌 다른 데서는 다 연속이라고요.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a가 만약에 2분의 3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거고 2분의 3이 아니면 이제 0에서 불연속일 텐데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보는 거지. 첫 번째로 I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다시 말해서 여기다 0 넣은 거나 여기다 0 넣은 거나 둘이 똑같아. a가 2분의 3인 경우야. 그러면 이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요. 얘는 뭐 한 거냐면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이거 연속이고 얘는 그 녀석을 그냥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그럼 여기에서도 당연히 연속이 될 수 있거든요. 연속인 애들 둘이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a라고 말은 했지만 굳이 a가 아니라 다른 어떤 값을 가지고 와도 연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얘는 무조건 오케이인 거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애들 둘을 곱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로 fx가 x는 0에서 불연속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a가 2분의 3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라면 얘가 0에서 불연속이거든. 근데 fx 곱하기 gx라는 녀석, fx 곱하기 fx-a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a라는 점에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각자를 살펴볼 텐데 a는 양수다 그랬거든. 그럼 얘랑 둘이 곱할 건데 요 녀석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fx는 0에서만 불연속이지 0이 아닌 다른 점에선 연속이거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요 녀석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요 녀석은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왜냐면 원래 fx는 0에서 불연속이었고 a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에서 a에서 연속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요 불연속이었던 0인 점이 그대로 a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 얘는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라는 거야. 이 둘을 곱해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연속이랑 불연속이랑 둘이 섞여 있는 거니까 무조건 연속이다 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얘 나름대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살펴서 같은지를 보라. 그런 이야기인데 뭐 다행인 건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어차피 같을 거라서 a 플러스일 때
fx 이건 fa 플러스랑 f0 플러스를 곱한 거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쓰자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녀석은 어차피 fa랑 f0이랑 같을 거예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을 거라고. 왜냐면 0 이상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fa는 a를 그냥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거고 f0 플러스면 밑에다가 0 대입하라는 이야기니까 마이너스 0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요게 우극한이면서 함수값이고요. 좌극한은 x가 a-일 때 fx랑 fx-a인데 요 녀석은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여도 어차피 양수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라는 값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얘가 문제네. 얘는 a-를 집어넣으면 이제 이건 0-가 돼요. f0-. 0-니까 이제 요거 보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이건 누가 될 거냐면 0 더하기 2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극한이면서 함수값이고 이게 자극하는 녀석이고요. 우리는 뭐 하면 돼? 이제 얘하고 둘이 같아지도록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근데 얘는 정리해 보면 3이네. 3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고요. 얘는 정리해 보면 2a에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지면 된다. 인 거니까 뭐 바로 방정식을 풀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빤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2a가 3이랑 같으면 되죠. a가 2분의 3인 거. 근데 이건 아까 찾은 거고요. 뒤에 오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0이면 되죠. 그래서 a가 3인 거 하나 또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극한이랑 좌극한은 따로따로 찾아서 어차피 연속인 애들 둘을 곱하는 거면 상관없지만 연속인 거랑 불연속인 걸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좌극한, 우극한 살펴가지고 같아지도록 만들면 되고요. 근데 해보면 이제 알 수 있지만 이런 거잖아.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인데 이거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약간 골치 아픈 거긴 하지만 제가 말은 할 테니까 혹시 나중에 풀다가 또 보면 연속인 거랑 불연속인 거랑 둘이 곱해서 연속이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거든요. 다행히 얘가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고 함수값도 있는데 달라서 그렇거든요. 얘는 연속이란 이야기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고 얘는 그 중에 다른 녀석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둘을 곱한 결과가 다 같아야 돼. 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고 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 다른 녀석이 섞여 있는데 얘네들끼리 곱해서 결론이 다 같은 값으로 튀어나와야 되거든. 서로 다른 값들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해서 다 같아지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다. 얘가 0이라는 값을 갖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라고요. 다시 와서 보면 그래서 fx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이거고 좌극한이 이거거든요. 보시다시피 똑같이 생겼고요. 요 녀석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이거고 좌극한은 이거야. 그럼 얘랑 얘는 지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얘는 3이고 얘는 2a거든. 여기에다가도 이걸 곱할 거고 여기에다가도 이걸 곱할 거야. 서로 다르게 생긴 세모한테 똑같이 생긴 물결을 곱해서 같은 값이 되게 하려면 물결 표시가 0이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좀 미지수 a를 빠르게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불연속인 거랑 연속인 거랑 곱할 건데 연속이 되게 하려면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요 녀석이 0이면 돼. 요 녀석이 0이면 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fa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보면 a는 3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만약에 a가 음수여도 된다고 치면 얘가 0이어도 되거든요. 뭐 그래서 a가 뭐 또 다른 값도 찾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얘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밑에 것만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굉장히 자주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거 너무 딱딱하게 외우시면 안 돼요. 이게 좀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불연속이 되는 이유가 얘처럼 극한값이 있는데 달라서가 아니라 극한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면 얘가 그냥 한 번만 0이 되면 안 되고 뭐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좀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뭐 자이스토리 같은 거 풀다가 나오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밑에 유제 가서 보시면 3번 유제도 보시면 fx라는 녀석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fx랑 gx랑 둘이 나왔어요. 참고로 gx라는 녀석은 당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둘이 곱한 게 1에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gx는 어차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의심할 여지 없고 fx는 쳐다보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x,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거래요. 1을 대입해보면 둘이 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fx는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얘는 1에서 불연속, 얘는 1에서 연속. 다행히 불연속이긴 한데 불연속인 이유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 다른 녀석이 있어서 그래요. 없는 게 아니고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고 함수값도 있는데 즉 실수로서 존재하는데 값이 달라서 그렇다고. 그럼 서로 다른 값들에다가 이거 하나 곱해가지고 다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얘가 1에서 0이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찾아지겠죠. 방금 했던 것처럼. 4번도요. 최고창의 개수가 자연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녀석이 저렇게 생겼대.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2일 때. 그런데 gx분의 1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대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구하라고 한 함수가 누구냐면 gx분의 1이에요.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분자는 그냥 1이에요. 상수함수잖아. 이건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요. gx라는 녀석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당연히 gx라는 녀석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게다가 gx라는 녀석이 0이 되는 순간도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gx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0분의 1 걔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gx라는 녀석이 계속해서 0보다 크든가 계속해서 0보다 작기만 해야 된다는 거야.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얘가 0분의 1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니까 이 녀석이 불연속이 되는 점이 존재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gx분의 1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은 gx가 0이라는 값을 갖는 순간도 없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최고창의 개수가 자연수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아마 fx는 항상 0보다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살펴보시면 2보다 작으면 그냥 fx고 2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좌극하는 그래서 여기다 쓸까요? 2 마이너스일 때 gx랑 2 플러스일 때 gx랑 함수값이랑 이거 셋이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2보다 작은 gx니까 fx랑 똑같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f2랑 똑같겠죠. 물론 f도 원래는 극한값을 봐야 하지만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는 뭐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2 플러스일 때 gx는 gx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거고 여기다가 다시 2를 대입할 거니까 그냥 f0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f0이랑 똑같아요. g2는 6이래요. 이거 셋이 다 같은 값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f2랑 g0이 똑같이 6이라는 값을 갖는데요. 그럼 자, 이걸 가지고 f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이거 x축, y축이라고 보고요. 0,6도 지나가고요. 2,6도 지나간대요. 대칭축의 위치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위에 점이 찍힌 걸로 봐선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x축 위에만 그래프가 존재해야 할 텐데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뭐 어쩌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즉 최고차항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뾰족해질 텐데 아무리 뾰족해져도 x축에는 닿으면 안 돼요.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자연수라고 했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1,k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fx는 최고차항 개수 뭔지 모르겠지만 x-1의 제곱 더하기 k. k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런데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요? 0,6을 지나간다고요? 0 대입해서 6 지나간다고요? 6은 a 더하기 k네요. k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a라는 건 제일 큰 숫자가 5겠다. 그렇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5가 될 거고 그럼 a가 5인 경우에 f4를 찾으시면 그게 f4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뒤에 오는 건 산수니까요.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이걸 다시 역수 취한다는 건 사실상 나누기를 하겠다는 거랑 같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피해야 된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건 정리 두 가지인데 이건 내용만 빨리 보고 가면 최대최소의 정리는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닫힌 구간, 두 번째로 연속.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소리니까 그런 가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나중에 증명할 때 많이 나오는 거라서 어쨌든 닫힌 구간이라는 조건이랑 연속이라는 조건 이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뭔지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죠?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우극한 함수값, 좌악한 함수값 같으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랬다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말이고요. 말장난을 좀 하자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틀린 말입니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얘가 무조건 있는 거고요. 저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그 뒤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고 하셔야 돼요. 모른다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열린 구간이면 최대값, 최소값은 없지만 이렇게 열린 구간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는 건 알 수 없고 심지어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생긴 불연속 이렇게 생긴 불연속인 녀석이어도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 만족하면 무조건 있는 거지 그 외의 상황은 알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밑에 있는 사이값 정리도 말이 좀 길어서 그런데 얘도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결론이 벌어지냐면 닫힌 구간이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연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FA와 FB가 서로 다르면이에요. 그렇다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이 좀 길죠? 이 표현 때문에 사이값 정리라고 하거든요. FA와 FB 사이에 어떤 값이 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즉 출발을 여기서 할 거고 도착 여기서 할 건데 중간에 손 안 떼고 그릴 거라고요. 그런데 FA랑 FB도 달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즉 아무거나 골라서 K라고 해도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라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근데 이 사이값 정리는
사이값 정리 자체보다 더 많이 쓰인 게 뭐다? 이거 활용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시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똑같은데요. 여기 FA랑 FB가 다르다 였던 걸 이제는 FA와 FB를 곱해서 0보다 작다라고 바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원래는 FA랑 FB가 다르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임의의 값인데 얘는 FA와 FB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이 사이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값 중에 하필이면 내가 0이라는 값을 고르겠다는 거지. 어차피 이 사이에 들어있는 건 확실하니까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둘 사이에 0이 껴있다는 거고 사이에 들어있는 임의의 값 중에 하필이면 0을 잡아도 어차피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라는 말인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존재한다는 건 마치 뭐랑 똑같다.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라는 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어쩔 때 쓰는 거였냐면 이제 우리 입장에선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는 건 인수분해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뭐 2차 함수는 근해 공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2차니까 그런 거지. 3차 이상의 방정식이거나 뭐 다항 방정식이 아니라 뭐 좀 이상하게 생긴 거 초월 방정식의 경우엔 해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인수분해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냥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니네들 문제 풀라고 설계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야. 풀어보라고 설계된 녀석만 찾을 수 있는데 세상엔 그러지 않은 방정식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정식들의 해를 찾을 때 실제로 해는 인수분해가 아니면 찾을 수 없지만 이런 성질을 이용하시면 해가 존재하는 구간 정도는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1하고 2 사이에는 있구나. 이런 것 정도는 찾을 수 있다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 컴퓨터 같은 걸로 계산기 같은 걸로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걔네들은 무리수로 안 나와요. 무리수로 안 나온다는 게 예를 들면 뭐지? x제곱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우리는 x는 뿔마 루트 2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산기는 루트 2라고 표현해주지 않아요. 실제로 계산기를 찾으면 뭐 1.4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루트 2라는 값에 해당하는 소수로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계산기는 이렇게 찾거든요. 0이 되는 숫자를 그냥 계속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1을 대입했더니 음수고 2를 대입했더니 양수네. 1을 대입했더니 음수고 2를 대입했더니 양수네. 그럼 요 사이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뭐 하냐면 1.1을 대입해. 1.1을 대입해도 음수야. 1.2, 1.3, 1.4를 대입해도 음수인데 1.5를 대입하니까 양수로 바뀌었네. 그럼 요 사이에 있구나. 그럼 이제 1.41, 1.42를 넣었더니 또 1.41은 음수였다가 1.42는 양수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뭐 컴퓨터가 계산은 졸라 빠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숫자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컴퓨터는. 그래서 계산기나 컴퓨터가 어떤 해를 찾을 때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는 걸 이용해서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거와 다른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고요. 옆으로 가서 첫 번째 예제 보시면 fx는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다르게 생겼네요. 불연속이다. 그죠? gx라는 녀석도 2를 대입해 보면 위에다 2를 대입하시면 0이네요. 그죠? 밑에다 2를 대입하시면 양수 나오니까 또 불연속이네요. 그죠? 그래서 서로 좀 둘 다 불연속인 녀석 두 개가 껴있는데 2를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 2 좌극한 뭐 2에서 연속이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죠? 좌극한 물어봤으니까 실제로 이건 찾으시면 돼요. 2-1 때니까 fx는 얘고요. gx는 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x가 2-1 때 x-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4x고요.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니까 인수분해 하시고 약분하시면 되겠네요.
2-1일 때 x 더하기 2만 남겠죠. x-2는 약분되거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네요. 2하고 4하면 8이잖아. 틀렸네? 그죠? 기억은 땡이고요. 니은번은 연속이냐고 물어봤는데 fx 2에서 불연속이고요. gx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둘이 나눈 건 연속이냐 아니냐? 지금 당장은 판단할 수 없다고. 연속인 애들 둘을 나누었을 때 분모가 0이 아니면 연속인 건데 지금 얘는 불연속인 게 껴있기 때문에 보자마자는 판단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건 지 나름대로의 자극한, 지 나름대로 우극한, 지 나름대로의 함수값 다 살펴보셔야 되고요. 좌극한은 우리 기억번에서 8이라고 찾았으니까 우극한이랑 함수값 찾으면 되는데 우극한이나 함수값은 둘 다 똑같이 생겼겠다. 그죠? 그래서 그냥 바로 대입을 해보시면 F2분의 G2 함수값을 찾아보면 F2는 분모가 3이고요. 여기다가 2 넣으면 얼마냐? 2 하면 16에 8 더하면 24네요. 그래서 8입니다. 함수값이 8이라고 나오고 우극한도 어차피 이거랑 똑같이 생겼을 거니까 8일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실근이 존재하냐고 물어봤는데 fx분의 gx랑 얘랑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소리 아니라고요. 요 구간에서 실근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린 뭘 찾을 거냐면 이것까지 그냥 좌변으로 다 넘겨서 fx분의 gx 빼기 2분의 7x는 0 이라고 보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1과 3 사이에 있냐 물어보는 거니까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f1분의 g1 빼기 2분의 7이에요. f1은 참고로 마이너스 1이고요. g1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빼기 2분의 7이에요. 3에서 2분의 7 빼는 거니까 0보다 작네요. 그죠? 1을 대입했더니 0보다 작은데 3을 대입해보면 f3분의 g3 빼기 2분의 3, 7이 21이거든요. f3은 4고요. g3은 44. 여기서 2분의 21을 뺀대요. 그럼 얘는 0보다 크네요. 그죠? 이건 2분의 22고 2분의 21이니까. 그럼 1일 때는 음수고 3일 때는 양수인데 봐봐.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왜냐면 2보다 f가 분모에 있어서 그런데 2보다 작을 때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없고요. 2보다 클 때도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없거든요. 딱 2일 때가 문제인데 2일 때는 이거 연속이라고 찾았잖아. 그럼 2가 아닌 다른 점에선 얘도 연속, 얘도 연속, 얘가 0 되는 경우 없으니까 연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얘도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둘이 뺄 거래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음수, 3 대입하면 양수. 중간에 0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근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 활용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밑에 예제도 보시면 이거 뭐 내신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했을 텐데 3차 방정식이거든? 왠지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실수 A가 존재하는, 알파가 존재하는, 즉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찾으세요거든요. 존재하는 구간을 찾으세요. 그래서 해를 찾으려고 보니까 해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해를 찾을 수가 없는데 해가 존재하는 구간은 어떻게 찾나요? 이 질문을 거꾸로 한 거야. 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구간이라도 찾아보라고 나온 거라고요. 해를 찾을 수 있으면 해를 찾으세요라고 하지 해가 그 존재하는 구간을 찾으세요라고 안 할 거 아니야. 해를 찾을 수 없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구간이라도 살펴보라고 나온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마이너스 1 넣고 0 넣어서 부호가 달라지는지 0 넣고 1 넣어서 부호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요. 3 대입하면 양수 되겠다. 그죠? 맞죠? 그래서 2 넣었을 땐 음수, 3 넣었을 땐 양수. 그래서 요 사이에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2와 3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할 거다.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함수 연속에 대한 이야기고요. 뒤에 문제 레벨 1부터 얘도 문제 꽤 많네요. 대표 기출 문제도 2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다 되셨으면 예제, 의제 다 풀어보시고요. 다시 그 다음에 레벨 1부터 풀